발표에 앞서서 딱 한 10초만 더 하는데 사실 그 처음에 저희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수준 준비해도 중학교 1학년이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맨 처음에 국민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하라고 해서 사실 약간 앞에 인터뷰를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또는 조금 익스텐션 시더라도 저희 성과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원전쟁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DMR 융합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유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발표는 저희 DMR 융합단에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DMR 융합단은 광물과 광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광석입니다. 발표 중에 한 번이라도 더 광석이라는 이름을 말하라는 의미로 단장님께서 지명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름답고 멋지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저희 단장님은 미세먼지를 써요. 멋지죠? 화려하고. 근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지구가 한 30억 년을 거치면서 태고적 아름다움을 만든 거고, 실제로 두 번째 그림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 포기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두 개가 다릅니다. 이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실제로 자연에서부터 모든 것을 얄궂게 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원입니다. 여러분, 자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원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수자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에너지 자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인류가 가장 많이 급격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죠. 이 지도는 세계 에너지 자원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없네요. 중앙아메리카.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대사 세계 분쟁 지역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분포에 있던 그 매칭된 것들을 매칭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근대사의 분쟁 지역이 대부분 에너지 광물 자원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인이에요. 저희 주제가 분쟁, 전쟁 이런 데 가지고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했는데요. 좀 분쟁이 없는 아늑한 우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뭐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거실과 부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죠. 또 볼까요? TV, 냉장고, 텔레비전,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까지. 이 중에 사실 어느 하나 없으면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없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왜 이 사진에는 스마트폰이 없냐면 너무 중요해서 제 주머니에 있거나 아니면 제 손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스마트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스마트폰 역시 다양한 광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다양한 광물들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뭐가 들어오죠? 금, 그렇죠. 실제로 핸드폰 한 100개를 모으면 한 톤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은 핸드폰을 사실 때 뒤에 꼭 금의 품이 얼마나 함량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핸드폰은 사실 편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죠. 그렇지만 가장 불편한 게 뭐죠, 최근에? 뭐죠? 배터리 수명입니다. 요즘에는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핸드폰보다 더 큰 주먹만한 외장형 배터리를 갖고 다닐 정도니까요. 배터리는 뭘로 되어 있는지 보면 리튬, 란타늄, 세륨, 소위 말해서 트리 광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배터리는 실제로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시장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배터리를 만드는 메이커가 누구냐?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느냐? 예. 참고로 좀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탑5에 드는 그 기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을 봤더니 일본, 중국입니다. 대부분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주요 메이커들을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는 중국에 거의 대부분 장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앞에 얘기까지 좋았는데 항상 원료 건물 얘기 나오면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2010년 9월에 일본 수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을 하고 9월 10일날 일본이 중국의 그 선장을 구금을 합니다. 근데 딱 4일 만에 되돌려보내요. 이때 왜 그랬냐면 중국이 히토류 건물의 대일 수출량을 제한하는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때 우리는 느꼈죠. 히토류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되고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선박, 자동차,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쭉 있습니다. 이 10대 제품 중에서 석유 제품과 합성 수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금속 광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광물 소비 규모는 약 35조 원, 10대 수출액의 약 9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중에 94%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 2017년에 저희가 수입한 광물의 비중을 보면 철광석, 농광, 아연광, 연광 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광물들의 부존량이 매장량이 매우 적은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의 경우 부산 철광화대를 포함해서 중요한 5개의 광화대가 있습니다. 2007년 남한 실사사 자료에 의하면 검도 단천 지역의 검 연화에는 약 3억 톤,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트는 약 14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텅스텐, 몰리브덴, 흑연, 동과 같이 세계 부종량 10위에 해당되는 양종이 있다고 추정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 가치는 2천조 원, 4조 원조, 많게는 8천조 원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다 추정치예요. 그리고 매장량 상정 기준도 실제로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생산량에 대한 실태를 보게 되면 방산 개발에 요구되는 체감 성분 인프라가 너무 낙후돼서 실제로 가동률이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남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북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 과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물자원은 70여 년 분단의 시간을 넘어 한반도를 하나로 잇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핵심 국가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킵니다. 2015년 12월 출범 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의 미래선도형 융합연구사업으로 북한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광, 가공, 소재로까지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적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연구단의 선택과 도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내일의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DMR 융합연구단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산개발 잠재성이 높은 세계 광화대, 정주, 울산 광화대, 무산 광화대, 해산, 검덕, 대흥 광화대를 타깃으로 5개 핵심 가치를 통해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온사이트 컨버전스. 이처럼 연구팀 간의 유기적인 연구 수행은 대한민국이 자원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 대한민국의 기회가 진다. 10년을 준비, 100년을 풍요롭게. 대한민국 내일의 가치를 찾다. 한반도 광물자원 개발 DMR 융합연구원. 네, 이 동영상은 사실 홍보 동영상인데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2분짜리를 좀 내용을 좀 편집을 하는 바람에 좀 내용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 내용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10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100년의 풍요를 누리자. 지자연의 DMR 융합단은 6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저희의 임무를 충실해서 100년, 즉 우리 후대를 위한 풍요로움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과 보고회라는 의미에서 사실 성과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딱 1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 3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인데요. 현대의 북한의 주요 광물 추정 매장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광역별 탐사 보고 시스템, 이를 통해서 신규광체를 개발하는 기술까지 효과를 하는 거고요. 북한의 최근 성광 인프라 노화된 것을 ICT 기반의 방산 시스템 현대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한 번 더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 자원의 미래 산업화 소재로서 고특성 신합금 합성제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입니다. 광역 지역을 신속하게 탐사할 수 있는 송수신 대체형 기술. 이것은 선진국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개발 융합단에서 국내 실수로 구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드론 탑재형 고해상도 항공 탐사 전자 시스템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탐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시 탐사 시스템과 함께 핸드라이더를 이용한 3D 갱매 맵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자원의 공동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천 건덕 연화형 광산을 현대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3D 강체 모델을 통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갱내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기 시스템, 그 다음에 머신비전 영상을 이용한 국내 최초 모니터링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기술이 이전이 돼서 실제로 현재 상용 장비로 판매를 올해부터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주 히토리와 검정 마그네타이트를 대상으로 한 고특성 신합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합금은 기존의 상용화에 비해서 고특성 및 난용성이 뛰어난 신합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금은 향후에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융합 꿈을 쏟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2002년 월드컵. 딱 16년이 지난 작년부터 새로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DMR 융합연구단은 통일이 됐을 때의 한국, 통일 경제가 됐을 때 한반도를 꿈꾸며 그때의 자원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맡은 소심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예정을 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